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Future of X 컨퍼런스의 사회를 맡은 비게이브 대표 최백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으로 인하여 현장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Future of X 컨퍼런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현장 및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Future of X 컨퍼런스는 인공지능 분야 기술 창업 육성 전문 기관인 AI 양재 허브와 글로벌 벤처 캐피탈 기업인 500 글로벌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션 2 Future of AI 코리안 스타트업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2의 첫 번째, 피칸파이 on AI powered simple and fast proofreading service 라는 주제로 발표자 데이터비 오승현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세션 주제 관련 질문 사항은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을 통해 남겨주시면 발표 후 Q&A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데이터비 오승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서비스는 자동 영문 교정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어떤 문법 교정 그 이상을 저희가 추구를 하고요. 그래서 간단한 문법 교정은 교정을 하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연스럽지 않은 어휘나 자연스럽지 않은 어순 이런 것까지 교정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모든 과정이 다 AI가 직접 그 문장을 처리를 하고요.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2021년 10월에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서비스를 가지고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직장인들의 영어 스트레스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직장인들의 30% 이상이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결국엔 영어를 쓰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자신이 없기 때문이고, 그게 자신이 없는 이유는 결국엔 영어의 어순이나 어휘가 본인들한테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시를 제가 들었는데요. Look at the below chart. 이 문장은 잘못된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어순 자체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원어민이 아닌 분들은 굉장히 빈번하게 저지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비단 직장인들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를 겪습니다. 그래서 한 조사에 의하면 많은 학생들, 특히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 스트레스의 근원은 결국엔 실수에 대한 불안감이고요. 그리고 그 실수를 왜 불안해하느냐를 봤더니 영어 자체가 언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기반 시스템으로 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력된 문장 중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판단이 되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부분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 과정에서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분이 직접 작성한 문장을 원어민이 교정한 문장, 이렇게 페어로 이루어진 문장들을 저희가 알고리즘에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서비스를 2021년 10월에 출시했는데요. 그래서 10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좀 데이터를 봤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10월 한 달 동안 2만 개가 넘는 문장이 피칸파이를 통해서 교정이 되었고요. 전 세계 166개국에서
저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럼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게 AI가 사람보다 낫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 어떤 부분은 그렇다,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다로 저희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나은 점, 저희 픽한파이 서비스가 사람보다 나은 점은 더 빠르고 저렴하다입니다. 저희는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의 주변, 사용자의 주변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찾을 필요도 없고, 그 사람한테 어떤 이런 교정을 의뢰할 필요도 없고, 따라서 인건비도 절약이 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문장 전체의 구조를 뜯어 고친다든지, 아니면 하나의 글 전체의 구조를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여전히 AI가 풀기 쉽지 않은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의 도움이 아직도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의 경쟁사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희 경쟁사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데카콘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인데요. 그래서 그 회사에 저희가 똑같은 문장 10개, 뭐 20개, 1000개, 2000개를 항상 입력을 해보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표는 그 중에 일부를 저희가 발췌를 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그 맨 왼쪽에 있는 문장들은 원어민이 아닌 분들이 입력한 문장들이고, 작성을 한 문장들이고, 그 문장들을 저희의 경쟁사는 교정을 해주지 않지만 저희는 교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의 전략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비원어민들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쟁사의 전략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저의 경쟁사가 추구하는 것은 원어민, 즉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분들이 더 잘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로 보였습니다. 저희는 유튜브 광고나 어떤 유튜브 광고에서 제시하는 예시들을 봤을 때 이 회사의 어떤 타겟은 원어민이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자 구성을 조사를 해봤을 때 60% 이상이 원어민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에 비해 저희는 처음부터 서비스의 디자인을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분들을 위해 디자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집하는 모든 데이터는 원어민이 아닌 분들이 작성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문장을 교정하는데 알고리즘과 UX 그리고 서비스를 최적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영어 교정 그 서비스가 저희 서비스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비전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비원어민이 영어를 쓸 때 항상 사용하는 서비스, 그리고 그분들이 영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페인 포인트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한 예시로 영어를 실제로 작성하시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분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어떤 단어를 애초에 써야 될지 모른다. 그리고 어떻게 문장을 구성하는지 모른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샘플 문장들을 저희가 제시를 해주면 이런 부분의 어떤 페인 포인트가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서 이런 기능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기능들을 향후 개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잠재 시장입니다. 저희는 이 시장이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지만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써야 되는 인구가 10억 명이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경쟁사가 사용자 한 명당 벌어들이는 매출이 약 2.4달러라는 그런 자료가 있었는데, 이 숫자를 곱해보면 이 시장의 규모는 2.4 빌리언, 한화로 약 3조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정도 시장이면 저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팀은 현재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는 데이터비의 CEO를 맡고 있고, 이 데이터비를 창업하기 전에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AI 어시스턴트 빅스비의 PM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아마존 미국 시애틀 본사에서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로 근무를 했었고요.
예전에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컨설턴트로 근무를 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부에서는 경영학과 통계학을 전공을 했고 MBA 학위를 미국에서 취득한 후에 아마존에 입사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컴퓨터공학 석사 학위를 파트타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공동 창업자 CTO 서원교 이사는 학부에서 경영학과 수학을 전공을 했고 미시간 대학교에서 통계학 학위를 수여받았고 그 후에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연어 처리 관련된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의 서비스의 개발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크게 두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프로덕트 팀은 제가 리드를 하고요. 여기에는 저희의 디자이너와 원어민 역할을 하고 그리고 영어 교정에 한 4년 정도의 경력이 있는 분이 PM을 맡고 있고요. 엔지니어링 팀에 있는 두 분은 모두 다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특히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연구 경력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난 사회 비용을 초래하는 만인의 영어 스트레스를 AI와 NLP로 해결하는 데이터비의 오승현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빅데이터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과연 어떤 데이터가 유의미할까요?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은 그 답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세션 2의 두 번째 빅데이터 to 퀄리티 데이터라는 주제로 발표자 바비디 세종서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세션 주제 관련 질문 사항은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비디의 최정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그 빅데이터의 시대는 가고 이제 앞으로 퀄리티 데이터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고요. 사실은 이 말은 바비디가 이제 기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던질게요. 한 2달 전인 것 같아요. 2달 전에 페이스북 쪽에 이제 AI 하시는 분하고 이제 AI 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시는 시그널파이어의 그 파트너분 그리고 피들러 AI 요즘 많이 이제 엑스플레이너블 AI 통해서 많이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을 모셔놓고 이제 어떤 웨비나를 제가 사회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시그널파이어의 파트너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트릴리언 달러 쿼션이라는 즉 정말 멀리서 봤을 때 지난 약 반세기 동안 AI가 개념이 처음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들은 이런 컨셉이 있는데 과연 이게 되겠어?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와서 지금 사실 전 세계에 있는 90%의 데이터가 지난 2년간 만들어졌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고 또 컴퓨팅 파워 또한 엄청나게 향상이 되면서 이제 AI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이 가능하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또 몇십 년간 우리가 또 대답해야 되는 질문은 무엇일까?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되긴 되는데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넷 파지티브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가치가 있으면 얼마나 더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답을 할 수 있는 업체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 굉장히 하이 레벨 질문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다음 몇 데케이드로 넘어간다, 10년에 넘어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허들이 있습니다. 바로 AI 기술이 어느 정도는 되는데 생각보다는 잘 안 되더라.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가 많은데 편향성도 많다.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AI가 정말 비즈니스에, 사회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줄 수 있는지, 그 가치의 양이 어떻게 되는지 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허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AI accuracy, 그가 고원 형상이라고 그러죠.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어의 법칙을 따라서 한없이 반도체가 좋아지듯이 한없이 커질 거라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한 80%, 90% 하고 나서는 고원 형성이 빠집니다. 밑에 사실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스타스키 로보티스라고 자율주행 트럭 엄청나게 유명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문을 닫았어요. 이때 문을 닫으면서 이 CEO가 이제 물분을 토해내면서 이제 블로그를 쓰셨는데 거기에 나온 그래프이고 거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AI 모델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더욱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엣지 케이스라고 불리죠. 그 엣지 케이스를 찾는 게 더더욱 어려워진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를 많이 쏟아부어봤자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상용화하기 어렵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오른쪽 보시면 바이어스. 이게 저도 이제 페이스북 출신이긴 하지만 참 부끄러운 일이죠. 흑인을 이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게 데이터가 많아도 얼마 전에 흑인을 영장류라고 카테고리 했거나 트위터에서는 얼굴을 크로핑하는 기술인데 백인 여성분들을 더 잘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AI를 교육을 할 때는 먼저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 근데 데이터를 모을 때 어떻게 모아야겠다고 생각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편향성이 그대로 데이터에 녹아들고 그 데이터로 그대로 답습하는 AI가 똑같이 그 편향성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고객분 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버추얼 트라이언 신발 자기의 발을 카메라로 비추면 거기 위에 버추얼로 그 신발을 입혀주는 기술을 개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보통 데이터를 모을 때는 그럼 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진이 있어야겠구나. 여러 각도로 다 찍어야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각도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찍었겠죠. 찍어서 AI 그 데이터로 AI 교육을 하고 해보면 잘 됩니다. 그래서 출시했더니 발가락이 4개만 안 됩니다. 3개만 안 되죠. 흑인 발은 안 되고 모래가 묻어 있으면 안 되고. 내가 그것을 편향성을 가진 게 아니라 그런 언노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문제가 뭐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뭐 데이터가 놓치는 것들, AI 놓치는 것들이 자율주행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사람을 쳐서 죽일 수도 있으니까 라고 생각해 왔는데 지금 보니 자율주행만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달아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넷플릭스에서도 call it bias, 흑인분들을 안면인식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흑인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사회적 문제를 삼는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동시에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 AI를 사회에 충분히 바이어스를 제거하고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그런 어떤 뭐 법제화, 규제 이런 것들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바탕으로 바비디가 하는 것은 전혀 데이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 커뮤니티가 있고요. 글로벌 커뮤니티를 통해서 먼저 AI 모델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테스트를 해주고 빠르게 테스트를 해드리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알아보는 모델이다. 그러면 제가 글로벌 커뮤니티에 가서 사람을 알아보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모델을 써서 사람을 찍었는데 사람이라고 못 알아보면 여러분이 이기는 거고 아니면 인형을 찍었는데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여러분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뉴월드 바운티를 드리는 뭐 버그 바운티 포 AI 모델이라는 모델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지금 제가 클로즈 알파를 런치하고 오픈 알파고 런치할 건데 왼쪽에 이런 그 커뮤니티 이벤트들이 있고요. 다 AI 모델이죠. 장난감 바나나를 뭐 알아보는 모델 이런 식으로 있으면 바나나 찍어보고 그 다음에 바운티가 생기면은 받아가는 그런 형식의 커뮤니티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릴 수 있는 이 가치는 뭐 아주 단순화한 건데요. 모든 안 그래도 편향성이 있는 데이터를 편향성을 그 엣지케이스를 찾아내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아무리 쏟아부어봤자 그게 첫 번째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고 편향성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접근해서는 이 AI 모델을 어떤 S컵에서 두 번째 단계로 브레이크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다 틀렸어요. 그러면 참고서를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오답노트로 가르쳐주는 거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배에서 10배 정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목표고
있고요. 저희 팀은 저와 또 이제 AI 전문가인 배수연 CTO가 같이 맡아서 이제 하고 있고요. 자세한 거 더 관심 있으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빅데이터가 가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데요. 가치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바비디의 최정서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2021년의 키워드는 단연 메타버스입니다. 세션 2의 세 번째 발표는 ABCs of Metaverse, A Brief Introductions, Business Strategies and Comments on Future Prospects 라는 주제로 발표자 센티언스 권혜연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세션 주제 관련 질문 사항은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센티언스 대표 권혜연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 회사명은 센티언스이고 이런 메타버스에서 유저들의 행동들 데이터를 분석해서 유저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텐트플레이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전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요즘에 메타버스가 뭔지, 도대체 왜 뜨고 있는 건지, 그리고 기업들이 메타버스에서 어떤 비즈니스 전략들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들이 이렇게 뭐 엑시 인피니티 같은 뭐 플레이 투 언이다 또는 뭐 미리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도 많은 게임사들이 이렇게 NFT 하면 주가가 막 요동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포트나이트에서 콘서트 같은 것들을 개최하기도 하고 이렇게 제페토나 로블록스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유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좀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좀 짧게나마 메타버스가 뭔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1992년에 뭐 미국 SF 소설에서 뭐 시작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난 4월에 메타버스 백서를 발간하면서 약 20년 동안 메타버스에 대한 연구 자료들에서 메타버스를 뭐라고 정의를 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아바타, 사회 경제적 활동, 현실 세계와의 융합, 3D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를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였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앞선 연구들을 좀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제 메타버스는 넓은 의미로는 사용자가 접속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공간, 또 좁은 의미로는 뭐 사용자가 아바타로 접속해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3D 가상 세계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뭐 넓은 의미로 보면은 유튜브도 메타버스의 어떻게 보면 일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최근 뜨고 있는 뭐 제페토, 뭐 디센트럴랜드 이런 것들도 좁은 의미의 메타버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회과학 용어가 그렇듯이 이제 메타버스도 이거야라고 정의하고 시작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기술이랑 서비스가 진화해 나가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이라서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뭐 어떤 정의나 범위에 대해서 세세히 말씀드리기보다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가 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비즈니스 관점에서 메타버스 진입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바라보려면 먼저 구성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메타버스 설계자, 디자이너, 그리고 테넌트, 그러니까 입주자,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계자는 이제 메타버스 공간을 설정하고 그리고 시스템, 뭐 규칙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플랫폼 주체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 주체가 되는 뭐 개인이나 기업들이 이런 입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아이템을 구매한다든지 탐험한다든지 뭐 콘서트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뭐 설계자가 할 수 있는 활동들 그리고 입주 기업이나 입주자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이제 먼저 저희는 넓은 의미의 메타버스를 인디펜던스 프롬 리얼리티, 그러니까 현실성과의 독립성, 그리고 프리덤 오브 액티비티, 그러니까 활동 자유도라는 두 축으로 메타버스 지형들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가 지금 여기에 하얗게 칠해져 있는 그 부분인데요. 처음에 뭐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게임으로 시작했다가 여기 게임으로 시작한 이 영역이었다가 이제 에픽 게임즈가 파티로얄이라는 소셜 공간을 추가하면서 활동 자유도를 높이게 되는, 이렇게 이제 현실과 좀 독립적이면서 뭐 밀접한 부분도 있는 뭐 그런 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래블 뭐 여러 가지 이제 뮤지션들이 이제 공연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D에서 보이시는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최근에 사명을 메타라고 바꿀 만큼 이제 메타버스를 준비 중이죠. 그러니까 VR 기기인 뭐 오큘러스 퀘스트 2를 활용해서 이제 몰입도를 대폭 향상시키는 호라이즌을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 안에서는 뭐 굉장히 뭐 업무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게임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메타버스가 앞으로 뭐 어떤 모습이 될지는 좀 미지수이긴 하지만 아까 설명해드린 이제 지형도를 바탕으로 그 방향성을 충분히 유추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이제 메타버스가 이렇게 점점 활동의 자유도가 높아지고 또 현실과의 독립성 그리고 밀접성을 폭넓게 확보하면서 이제 몰입도가 점점 확대될 것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설계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을 디자인할 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소를 좀 더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뜻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이나 NFT 기술이 이제 메타버스에서 경제 시스템을 이어줌으로써 뭐 현실 밀접성 향상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VR이랑 AR 이런 기술들이 이제 몰입도를 높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뭐 언젠가는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처럼 그런 메타버스가 현실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새로운 비즈니스나 플랫폼 같은 것들은 이제 항상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세계 확장 측면에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최초 물리적 세계에서 출발했다가 그 다음에 웹의 세계가 1980년대에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뭐 이메일이라든지 온라인 검색이라든지 활동들이 이제 웹의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대부터 앱 세계가 이제 새롭게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산업, 그러니까 뭐 금융, 광고, 교육 같은 것들이 이제 전 산업에 걸쳐서 앱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구글이랑 애플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개화한 게 이제 메타버스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되는 비즈니스 장에서 전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큰 주목을 받고 있고요. 현재 여기서는 뭐 포트나이트나 로블록스 같은 선도적인 게임 업체가 개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장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 사실 이제 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이제 설계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앱에서도 최초 나타났을 때는 뭐 신비한 블랙베리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iOS랑 이렇게 구글, 이런 안드로이드 이렇게 양강 체계로 굳어졌기 때문에 메타버스도 결국에는 소수만 살아남는 그런 현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많은 비즈니스들이 뭐 어떻게 하면은 설계자가 될 수 있을까 또는 뭐 입주자로 남는 게 더 좋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A는 뭐 주로 이제 구글이나 애플 같은 종합 플랫폼이었는데 뭐 이미 다양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뭐 이미 고객이랑 비즈니스 역량이 빵빵한 그런 빅테크 영역으로 아주 유력한 설계자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B는 이제 이미 이제 현재 메타버스로 부상하고 있는 플랫폼들이라고 하시는데요. 아마 이제 지금은 현재 주 고객층이 Z세대이기 때문에 좀 더 고객층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지금 여러 가지 단일 플랫폼들, 뭐 교육, 금융 서비스 이런 디지털 기업들이 있는데요. 아마 이 기업들은 좀 더 입주자로 활동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D 영역에서는 이제 페이스북, 메타 이런 SNS 플랫폼이 대표적인데요. 아무래도 페이스북 규모가 아닌 이상 입주자로 활동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역은 지금 게임 플랫폼들이 자리하고 있는 건데요. MMORPG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설계자로도 적합하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미 너무 춘추전국 시대에 접어든 상태에서 기존 메타버스 대비 경쟁 우위가 없다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가 차세대 유망한 비즈니스 장이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 역설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선택지에 빠진다는 선택의 역설, 패러독스 오브 초이스에 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티언스의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는 이제 행동경제학을 기반으로 유저들에게 맞춤형 추천을 한다는 그런 기술을 지니고 있는데요. 유저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서 오히려 선택의 역설에 빠지는 것보다 각 유저에게 맞춤형 추천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메타버스에서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유저들이 게임에서 각각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고 아이템을 추천하고 전략을 추천해서 유저들의 잔존율과 매출을 향상시키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같은 게임 안에서도 서로 다른 콘텐츠를 추천함으로써 고객사, 그러니까 저희 주요 게임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에서 입주사와 설계자 모두에게 잔존율과 매출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저희는 2019년부터 여러 가지 게임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발표자로 초청되어 발표하기도 했고요. 2021년 포켓게이머 모바일 게임 어워즈에서 베스트 툴 프로바이더 부문 파이널리스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메타버스는 아무래도 이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메타버스 생태계가 이렇게 다양한 인프라 기술, 설계자들의 기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당히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는데 하나라도 잘 뒷받침이 되지 않다면 메타버스는 더디게 진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각 영역에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첨단 기술이랑 참신한 아이디어로 메타버스 비즈니스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이제 근미래에 메타버스가 비즈니스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센티언스의 서비스인 텐트플레이가 잘 활약할 수 있을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타버스의 청사진을 발표해 주신 권혜연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세션 2 Future of AI 코리안 스타트업스의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Q&A에 앞서 먼저 오승현 대표님 순으로 짧은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데이터비 오승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자동 영문 교정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비드의 최정호입니다. 저희 바비드는 AI 모델을 글로벌 커뮤니티와 함께 빨리 테스트하고 밸리데이트해서 에지 케이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센텐스 대표 권혜연입니다. 저희는 게임을 비롯한 메타버스에서 유저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추천을 제공해주고 있는 서비스 텐트플레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권혜연 대표님 순으로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엑셀 인피니티, 샌드박스, 로블록스 등 메타버스 게임이 굉장히 대세인데요. 메타버스 선도자 중에서 게임 회사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앞에서 조금 아무래도 좀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쓱 넘어간 게 있는데요. 이제 기업에서는 이미 이제 MMORPG 등 이제 유저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실시간으로 하면서 교류할 수 있다는 그런 게임에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는 이렇게 활동 자유도가 높으면서 몰입도가 높아질수록 유저들이 아무래도 좀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요. 게임이 아무래도 선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기술을 그리고 커뮤니티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질문에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비디 최종사 대표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냐, 누가 어떻게 데이터를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AI는 편향성을 그대로 답습한다라고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다비디가 다른 데이터 컬렉션 회사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드리면 고객 AI 행사가 있을 때 먼저 그 모델을 저희 커뮤니티와 직접 연결을 해서 이게 잘 되는지 밸리데이트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되지 않는 데이터들이 모여져서 그걸 제공하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장 큰 차이는 저희는 언노운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처음부터 준비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만 저희는 모델을 그대로 이제 커뮤니티에 연결했기 때문에 저희가 돼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안 되는 부분들을 빨리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그래서 모델이 못 찾아냈지만 정말 필요한 데이터만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양의 데이터로 AI 회사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몇 달도 걸릴 수 있고 뭐 그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는 이제 이벤트나 챌린지 형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몇 주, 심지어는 며칠 만에 빠르게 최소한 뭐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는 게뭐 AI 모델에 따라 다르겠지만 속도가 빠르다는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이터비 오승현 대표님, 그 번역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번역이 교정을 근원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사견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거의 저희가 어디 가서 발표를 하면 항상 듣는 질문이에요. 번역이 있는데 교정을 왜 하냐? 근데 언어와 언어는 근본적으로 1대1 매핑이 되는 게 아니라서요. 어떤 언어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다른 언어는 뭐 답이 5개, 10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전문 분야나 특정 분야로 가면 갈수록 그런 번역의 난이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다른 방식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그 번역 기술이 엄청나게 고도화가 돼서 여기서부터 그 뭐 한 단계 더 점프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그 번역의 근본적인 한계가 그런 어떤 1대 다의 매핑이 어려운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영어로 의사소통을 정말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영어를 배우거나 아니면 영어를 아주 잘하는 아주 전문적인 통역사를 거치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10억 명에 대한 인구가 영어를 배우고 있고 영어를 프로페셔널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많은 직장인들이 번역기가 그렇게 좋지만 번역보다는 본인들이 영어로 직접 작성해서 이메일을 보내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작성은 계속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조금이라도 영어를 더 잘 작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영문 교정이 오히려 번역보다 더 큰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분께 거의 공통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AI라고 한다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그런 가장 큰 챌린지가 있는데 저는 그게 제도권 내 안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권혜은 대표님부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창업자에게는 가장 큰 문제인 제도권 내 안착을 위해서 메타버스 세계관 내에서의 윤리 문제, 법률 문제는 과연 누가 정할 수 있을까요? 아, 네,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웹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그리고 특히 이제 이커머스가 생겨났을 당시에 이런 신뢰도 문제에 대해서 사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창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도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장이 되는 만큼 그런 법률 문제 또 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처음에 이제 이 윤리적인 문제를 잡아주는 거는 메타버스 설계자, 이제 플랫폼 자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이 채팅에서 일어나는 욕설 같은 것들을 이제 게임에서 제재를 하는 것처럼 메타버스 안에서도 사이버 불링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은 플랫폼 설계자가 당연히 먼저 나서서 이런 거를 제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메타버스가 좀 더 사회적으로 많은 큰 영향을 이제 나타나게 되었을 때는 미치게 되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국가가 나서서 그런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법률 문제들로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최정서 대표님에도 그 거의 비슷한 결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인 유저 데이터나 프라이버시 등을 어떻게 접근하시고 계실지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두 가지 원칙에서 일단 시작하고 있어요. 그 트랜스퍼런시하고 컨트롤. 그래서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유저가 바로 즉시 모든 컨트롤을 가져갔을 때 하는 게 원칙이고, 제가 그것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저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 유저들의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뭐 개인 정보, 뭐 자동차 면허증이라든가 뭐 번호판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유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부터 그 투명하게 이 데이터가 어떻게 쓸 거고 어디에 쓸 거고 이런 것들을 미리 공개를 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이제 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이제 데이터를 지울 수가 있죠. 그런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저희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것도 저희가 커뮤니티,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커뮤니티가 커지면 그분들이 이것을 지원하는 일 자체가 또 바운스가 되고 리워드가 되고 커뮤니티 힘을 이용해서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투명성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승현 대표님께는 규제와 별도로 약간 다른 결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AI가 고도화될수록 사람들은 일자리를 뺏긴다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결국에 충돌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네, 저희가 뭐 이거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고 되게 다양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영어 교정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그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술이 웬만큼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이 에세이 전체를 뜯어 고쳐서 뭐 구조가 머릿말은 어떻게 되고 단락은 어떻게 구성돼야 되고 주제는 어떻게 전달이 돼야 되고 이런 거는 제가 예상하기로 몇 년 안에는 이런 기술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정보를, 특히 비정형화된 정보를 종합해서 사람의 인사이트를 추구하는 영역은 웬만해서는 기술로 대체되지는 않을 것 같고, 기술이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관사를 빠뜨린다든지 아니면은 그 동사와 그 주어의 수일치 문제를 틀린다든지 이런 단순한 곳에는 오히려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교정을 할 수 있을 수 있어도, 그 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구조 자체를 바꾼다, 생각을 인사이트를 표현한다, 이런 부분은 여전히 사람 말고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대체가 되는 부분은 그렇게 그 좀 영어로 TDS라고 하는데 뭐 관사나 이런 아주 자질구레한 거를 고치는 사람들은 대체될 수 있겠지만 더 고차원의 어떤 교정, 생각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웬만해서는 대체되지 않을 것 같아서 결국에는 그런 능력을 계속해서 기르는 사람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은 제가 이 순서로 마치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들었을 때 너무나 훌륭한 한국의 AI 대표 회사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회사 자랑을 홍보를 마구마구 해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권혜연 대표님부터 센티언스의 텐트플레이가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센티언스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센티언스는 행동경제학 AI라고 해서 유저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 서비스를 왜 즐기고 있는지, 또는 어떤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뭐 구매하게 하거나 왜 플레이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의 어떤 동기부여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각 유저들에게 맞는 맞춤형 추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유저들이 너무 많은 활동, 뭐 콘서트를 갈 수도 있고, 뭐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너무 많은 선택지 안에서 더 메타버스를 더 잘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추천하는 솔루션, 그리고 뭐 게임에서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에서도 이 유저에게 맞춤형 뭐 AI, NPC 이런 여러 가지 개인화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저희는 강력한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느끼지만 무척 훌륭한 회사네요. 그럼 바비디 최정수 대표님, 어떻게 한국에 있는 AI 회사들에게 바비디가 줄 수 있는 독특한 가치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미지의 세계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저희가 고객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유스 케이스가 해외 진출이에요. 해외 진출을 하시면 이게
뭐 말만 바꾸고 UI만 바꾸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처음부터 창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준비해서 교육시키고 조금씩 테스트하고 굉장히 시간이 많고 허들이 많습니다. 저희를 통하면은 이미 저희가 밸리데이트를 이미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빨리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발가락 얘기했는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발상의 전환이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까 같은 서비스를 내서 신발이 나와야 되는데 발가락이 4개 있다고 해서 신발이 안 나오면 유저가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똑같은 케이스지만 이 AI를 속여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발가락 4개 있는 분이 이 AI가 자기 발가락 보고 헷갈려 하면 리워드를 받기 더 좋아하십니다. 똑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서 빨리 테스트를 해보고 가능성을 가늠해보고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쪽에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데이터비 대표님, 데이터비가 그 비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수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데이터비가 바꾸는 그 앞으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 회사 자랑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아, 물어보시니까 자랑입니다. 자랑을 마구 해주시면 네. 됩니다. 저희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써야 되는 인구가 10억 명인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일을 할 때도 제가 또 특히 그 회사 문화가 6페이지를 계속 영어로 써야 되는데 저의 그 보스가 저의 글을 다 빨간색으로 보낸 적이 있어요. 거기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전까지는 다른 생각을 안 할 만큼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씩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 나가면 이 10억 명의 사람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더 줄어들고, 그래서 더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개개인이 더 본인의 잠재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좀 세상이 더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세션을 통해서 AI라면 무조건 한 번은 알아야 되는 메타버스, 그리고 빅데이터를 넘어서 퀄리티 데이터, NLP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자리를 빛내주신 권혜연 대표님, 오승현 대표님, 최정서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